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의외의 눌림이 있었고 결국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깨서 마감했는데요. 한편 해외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크게 다르며 미국 빅스 지수는 12포인트대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초 30분 동안은 338선을 살짝 넘나들면서 추가 상승 시도를 하려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오전 11시 계속되는 매도에 시장은 조심스럽게 내려앉기 시작했고 결국 오후 2시 이후에는 장중에 들어온 매수세가 손절을 하면서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장 흐름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현물 방향성이 매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적으면 몇백억대에서 많으면 3천억 넘는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현물을 2200억 넘게 매도를 했고 선물도 4천억 넘게 매도를 했죠. 특히 그동안 줄곧 매수를 해오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도 눈에 띄는데요. 아직 규모로 따지면 의미 있는 매도라고 할 수 없지만 연말이 갈수록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지수가 3포인트 하락을 해서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깨는 그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콜클래스의 옵션은 델타를 쫓아가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격 콜옵션은 살살 환매가 나왔죠. 즉 2500선 이상에서는 그렇게 움직인 동안에 쌓였던 이 콜옵션 매도는 좀 아래로 밀만 하지만 2500 이하로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 콜 매도를 쳤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수가 일방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풋클래스에서는 환매가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높은 델타의 풋옵션 미결이 증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눌림 시 롱 포지션을 쌓으려는 그런 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혹여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결을 늘리는 그런 찬스로 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전히 종합주가지수 2500선이 꼭지다? 그렇기보다는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에 베팅하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변동성도 지수 하락과 관계없이 계속 감소를 했는데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 증시 변동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코스닥 150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징그러운 수렴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방향성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과 해외 시장의 변동성을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거래소 시장만큼은 아직은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올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8,000계약 가까운 선물 미결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미결 수준은 다시 28만 1,000계약까지 내려갔어요. 좀처럼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승 사이클 중 아직도 살아있는 이 8,000계약가량이 매수 미결마저 풀리게 된다. 그러면 상승 사이클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간만에 지수가 종가 저가로 내려가게 되면서 외가격 풋옵션이 살짝 고개를 들고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제 옵션 만기 3주차에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외가격 풋옵션은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매도를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종합주가지수 2500선 아래에서는 롱 델타를 쌓고 이상에서는 숏은 안 보더라도 롱을 치우는 식으로 연말까지 지루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강세 흐름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 11월 15일에 있었던 327 이상의 갭을 어떤 식으로든 좀 채웠다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저 갭을 채우고 난 뒤에 상승한 것이다? 그럼 좀 의미 있는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연말까지 지금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모로 추세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말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레벨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레벨업이지 2600을 가고 그런 건 좀 그런 급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또한 변동성 매도가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점진적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증시 상승률 자체는 미미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유럽도 변동성 지수가 지금 13포인트대에 내려갔죠. 이게 유럽인데 이건 아니고 이게입니다. 예, 계속 변동성이 땅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비달러 바스켓 골고루 강세 보였죠. 채권 시장은 장기물이 다시 고개를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이제 연말까지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이런 인식이 가득 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를 고민하면서 변동성을 매수한다든지 풋옵션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연말장이라 섣불리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특정 인사이트를 가진 트레이더 그룹이 현재의 추세에 반하게 되는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기회를 기존 추세를 추종하려는 투자자들이 기회를 삼아서 포지션을 키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급이 펀더멘털을 우선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인사이트를 가졌던 트레이더들이 수급이 더 강하구나 하고 포지션을 자르게 됩니다. 게다가 연말처럼 이 올해의 성과가 확정되려는 상황에서 추세에 반하는 흐름이 특정 인사이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충분히 성과를 냈으니까 포지션 치우자 이러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갖고 말도 안 되는 뉴스를 갖다 꿰다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건 그냥 노이즈예요. 그냥 청산 때문에 눌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연초나 연중에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가 일봉상 음봉을 3번 카운트한다, 양봉을 3번 카운트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선도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고 포지션을 키워가면서 이들의 액션에 대한 근거가 뉴스로 확산되면 거기서 추종 매매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방향성에 가속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세의 형성에서 숙성 과정, 발산, 그리고 소멸 이런 과정들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리 코로나 키즈들이 SNS를 보면서 빠르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단축되었을 뿐 시간 자체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연말에 누가 시장을 깊게 보려 해요. 게다가 올해처럼 나스닥 테크 섹터 외에는 대부분이 시장이 맛이 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장사를 잘해서 보너스를 받을 생각을 하지 남은 한 달 동안 뭘 질러서 벌고 그런 생각은 일찍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금요일 유럽 시장은 계속해서 리스크 온 흐름이 있었지만 특별히 어떤 키워드가 리스크 온을 설명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악재가 없어서 변동성 매도가 이어졌고 그것이 시장을 계속 받쳐대면서 지수 상승을 유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땡스기빙 다음 날로 오전장만 열렸는데요. 다우지수나 러셀이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나스닥은 올라올 때마다 눌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애플에 대한 평가인데요. 애플이 시총이 2,954억 달러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여전히 150억 달러 가까이 높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애플이 성장성이 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근거로 중국 시장의 매출 감소 우려 그리고 글로벌 성장 방향성이 지금 AI로 맞춰져 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애플 숏, 마이크로소프트 롱 잡고 있는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같습니다만 애플은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래 현금 흐름을 끌어다가 가격에 반영시킨 게 있죠. 그래서 가치주 대 성장주의 어떤 밸류에이션 전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의 약세 흐름 중 또다시 눈여겨볼 것은 대부분이 테크 주식들이 별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ARM 홀딩스가 지금 나흘째 양봉을 뽑아내면서 오늘도 3.4% 상승한 63.88달러 넘겼어요. 그래서 이 상장 첫날이 종가를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ARM은 전략적으로 유동주식 수를 낮춰서 성장시켰죠. GPU의 성장 로드맵이 저전력 쪽으로 포커싱 될 경우에 ARM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유동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고베타다운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참 소나치 씨가 이래서 좀 참 똑똑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이 변동성은 계속 죽어나가서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 눌림이 있었죠. 볼게요. 이게 빅스 지수인데요. 12.46으로 끝났죠.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5년을 볼게요. 5년을 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이죠. 그냥 코로나 시대의 가장 낮은 수치는 진짜 깼고요. 자, 그런데 2019년의 저변동성 구간을 보면 이때는 굉장한 초저금리 구간이었죠. 초저금리 구간이라기보다는 글로벌 변동성이 다 죽어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변동성 사고가 터진 거고 근데 이제는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면 다시 이런 식의 변동성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자, 이제 휴일도 끝났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변동성 상승을 기대해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동성 상승이 곧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외의 주가 급등에도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추세로 숏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조용해서 또 반장만 열려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이 없는데요. 바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조금 반등을 했지만 월요일 오전부터 또 롱포를 쏘기는 좀 부담스럽고 중화권 증시도 수렴을 한 상태인지라 오전 10시 30분 기점으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흐름은 오전에 조금 더 눌림이 나왔다가 시장이 더 빠지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반등을 해서 종가상으로 양봉을 그리는 흐름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종합주가지수 2500선 이하에서는 조심스럽게 롱 포지션을, 그리고 2500선 이상에서는 롱포를 좀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급락 같은 거는 여간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계속 변동성을 죽이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숏이다 이렇게 외치기 어렵죠. 나스닥에 대해서는 시장이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 조정을 하든 기간 조정 후 또 레벨업 시도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월요일 장 자체는 변동성이 너무 낮아서 약간의 조정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하지만 매도를 따라갈 만한 그런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작은 진폭 내에서 눌림시 매수를 해서 먹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연말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지션 최대한 보수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